우리는 직접 자외선 지수를 측정해봤습니다. 실외에서 측정한 자외선 지수는 2.2. 같은 날 버스 운전석에서 측정한 자외선 지수는 0. 자외선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D 합성에 관여하는 자외선비는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외에서 햇볕을 쬐기만 하면 누구든지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20대와 60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광선 치료기를 이용해 실험 참가자 전원이 전신에 동일한 양의 자외선을 쬐고 자외선을 쬐기 전과 후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수치는 4명 모두 증가했지만 20대의 증가율이 평균 38%에 달하는 반면 60대는 그 절반에 그쳤습니다. 고령자일수록 피부로 통한 바이타민 D의 합성 기능이 젊은 사람들부터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고령자가 되시면 바이타민 결핍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옥외 생활을, 야외 생활을 많이 하시는 방법과 둘째는 음식물로의 섭취도 가능하죠. 즉 나이를 먹을수록 햇볕 노출을 늘리고 음식물로도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든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독특한 향기와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표고버섯은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 D 함유 식품입니다. 마른 나무 둥치에서 양분을 먹고 자라는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자란 거예요? 겨울하고 이제 물론 좀 시기가 틀린데요. 이 정도 지금 자라는데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그런데 표고버섯은 말리는 방법에 따라 비타민 D의 양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통은 건조기에서 전기로 말리는데 이 방법은 단시간에 말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타민 D 생성률이 낮습니다. 표고버섯은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D 생성이 훨씬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기건조와 햇볕건조 표고버섯의 비타민 D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기계에 건조한 표고버섯의 비타민 D 함량은 생표고버섯과 비슷한 반면 햇볕에 건조한 것은 5배가 더 많았습니다. 왜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더 많아진 것일까? 햇볕속에 들어있는 자외선이 버섯 속의 엘고세롤을 비타민 D로 전환시켰기 때문이죠. 이 엘고세롤이라는 것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버섯, 효모가 있고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에 약간 들어있습니다. 채소를 말릴 때 기계 건조를 쓴다는 것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말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 성분 자체가 비타민 D로 전환되는 그 방법을 막고 있는 거죠. 비타민 D의 적정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일반인의 경우 하루 600에서 800 IU, 결핍자는 2000 IU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버섯 외에도 비타민 D 함유 식품은 더 있습니다. 참치, 고등어,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류, 그리고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은 특히 대표적인 비타민 D 함유 식품입니다. 필요한 경우 제재를 통한 섭취도 가능합니다. 아침이나 아니면은 아주 공복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식사와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비타민 D 흡수에는 훨씬 더 좋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담즙산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이런 그 효소들과 같이 소화가 돼야지만 비타민 D 흡수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햇볕과 식품 중 어느 쪽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까? 피부에서 합성을 많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로부터 얻는 게 음식으로 얻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양입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하루 20분 정도 직접 피부에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심각한 결핍 상태였던 3명의 주부들. 우리는 이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열흘 동안 지켜야 할 규칙은 간단합니다.
평소 간단한 밑반찬 한두 개로 대충 끼니를 때우던 주부들. 생선과 버섯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추가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햇볕을 막고 있던 커튼과 창문도 열었습니다. 주부들은 개선 기간 동안 변화된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린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하루 20분 이상 직접 피부에 햇볕을 쬐도록 했습니다. 오늘 햇살이 너무 좋다. 비타민 D가 내 몸에서 막 발생하기를 바란다. 따뜻하다. 비타민 D 수치를 높이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꾼 주부들. 열흘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10일 동안 두 분 다 열심히 하셨나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냥 저는 먹는 걸로 다 열심히 했어요. 햇빛도 열심히 보시고. 예. 볕도 다른 때에 비하면 한 4-5배 이상으로 쏘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세 사람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놀랍게도 세 사람 모두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햇볕을 보게 하고 식습관을 조금 고쳐봤더니 3.0 이하로 나온 사람들, 즉 혈중에서 비타민 D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요 열흘을 통해서 6, 7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이다. 일반 분들도 일단은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겨울철일 경우에는 먹는 거, 즉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골라서 섭취하시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비타민 D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야외에서 햇볕을 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 B는 이런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보이시죠? 제 손. 제 손은 아무리 대도 비타민 D가 합성되지 않습니다. 유리창을 통하기 때문입니다.